많은 사람들에게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 근육을 키우기 위한 헬스인들이 자주 찾는 식품입니다. 또한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좋은 식재료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계란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계란. 하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몇 개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달걀 섭취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5명에게 일주일간 삶은 계란 노른자만 하루에 2개씩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여한 성인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레시틴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에 있는 나쁜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계란이 고혈압과 각종 혈관 질환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삶은 계란 3에서 4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하루에 2개까지가 적당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삶거나 프라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조리 방법에 따른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삶은 계란과 계란 프라이는 지방과 열량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삶은 계란은 열량이 100g당 140칼로리, 계란 프라이는 100g당 200칼로리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함량의 경우 삶은 계란은 8.5g, 계란 프라이는 13g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는 기름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겠죠? 제일 중요한 단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100g당 13g, 계란 프라이는 100g당 15g의 단백질 함량을 보여 계란 프라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삶은 계란이 1.3g, 계란 프라이가 3.5g으로 나왔습니다. 조리 방법을 조절하여 영양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양학자들은 건강하게 계란을 먹는 방법으로 반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반숙으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으로 계란을 완숙으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의 약 80%가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을 먹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식중독의 80% 이상이 여름에 발생하는 만큼 여름에는 계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은 이렇게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지만 식이섬유와 칼슘, 비타민C 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붉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 색소입니다.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카로티노이드는 노화와 당뇨, 각종 합병증을 예방해 줍니다. 연구 결과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4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샐러드 섭취 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삶은 계란 한두 개를 꼭 넣어 드세요. 영양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먹는 토마토 계란볶음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은 다음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계란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세포벽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을 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염증 바이러스 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눈에 염증이 났을 때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고기 등을 먹으면 더욱 심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염증이 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위장에 머무르면서 유독물질이 염증을 악화시키고 염증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문제가 있거나 소화기 질병, 설사 증상이 있다면 계란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을 드실 때 퍽퍽함 때문에 마실 것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 종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삶은 계란과 녹차, 홍차를 함께 마시면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산과 계란 속 단백질이 만나 단백질 응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딱딱해져 장운동을 방해하고 변비가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란은 가급적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후식으로 녹차나 홍차류를 드실 경우 계란을 먹은 뒤 1시간이 지난 다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그 이유는 두유의 원재료인 콩 때문입니다. 콩에는 라이신과 트리포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영양소를 파괴시킵니다. 무더운 여름 콩국수를 먹을 때 삶은 달걀이 같이 나옵니다.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려면 가급적 콩 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감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구토, 복통, 폐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속설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이러한 속설이 생긴 이유는 감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놀 화합물로 소화기 내에서 단백질과 엉켜 덩어리를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드물게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함량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닌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감, 밤, 도토리, 석류 등이 있습니다. 한편 탄닌은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으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배출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식이섬유, 철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 노인, 여성과 임산부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계란과 시금치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계란 속 철분과 반응해 물에 녹지 않는 결합체를 만들어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간편하게 즐겨 먹는 계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튼실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